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차에는 면접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 과정까지 여러분들 통과해야 진정한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면접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턴이라든가 알바할 때 사장님이나 그 인사 담당관하고 같이 한번 면접을 보죠?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자기소개서까지 써봤고 또 이력서도 써봤고 했죠. 그래서 1차 서류가 통과가 되고 또 2차 뭐 전공시험 등등이 있었는데 뭐 적성검사라든가 통과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음, 면접 어려웠죠? 실제 경험하신 분들은 어땠어요? 쉽지 않았죠?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알고 있던 부분들을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옆에 사실 경쟁자들과 이제 차별화를 돼야 되고 또 어떤 경쟁률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뽑혀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어려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면접이란 무엇인가? 또 면접의 종류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고 또 실전 면접장에 가서는 무엇을 어, 꼭 잊어서는 안 되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면접이란 과연 무엇인가? 음, 우리는 그저 원하는 직장에 좋은 조건의 연봉 또 좋은 복지를 받기 위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보고 있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우리 조직에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실 가족 구성원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접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저번 시간 처음 초반 부분 우리 수업 초반 부분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즉 뽑는 사람의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를 한다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면접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면접관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좀 쉽게 접근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하고 좀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 면접이란 무엇이냐? 지원자들의 특징을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총체적 평가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면접관들이 각종 뭐 질문지라든가 여러분들의 자소서, 이력서 등등을 보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전공 시험처럼 꼭 정답을 바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 뭐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총체적 평가 방식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눈빛, 이미지, 즉 필링, 느낌, 의지, 열정, 또 인성, 직무 역량 등등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서류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 보면은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과 첫 대면할 때 그 사람마다 느낌이 있죠. 음, 물론 얼굴이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래야 좋은 느낌이라기보다 음,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좀 모호하지만 그런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면접이 어렵다고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도 지원자들이 면접 현장에 가서 그 면접관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본인이 당황스러운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즉 무의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반복적으로 습관을 고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 또
실제 면접 현장에 가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또 현장 상황에 가면 굉장히 떨려요. 저렇게 세 명이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 더더욱 질문이 언제 어떻게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좀 막막한 상태에서 답변하다 보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답변에 마치 정답 맞추기식 전공시험처럼 정답을 맞춰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럼 수동적인 지원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면접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 통계를 보면 정작 여러분들 면접관 입장에서는 합격생들을 뽑을 때 합격의 비중이 면접이 크거든요. 지금 인재 채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먼저 서류 전형이 들어가고 뭐 전공시험, 적성검사 등 시험을 보고 또 인성검사를 보고 그 다음에 1차 실무진 면접, 2차 경영진 면접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서류만 통과하면 마치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그 시간의 비중 자체가 온통 서류에 집중돼 있어요. 서류 내지는 전공시험, 적성검사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것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마치 면접은 그냥 얼굴만 확인해서 그냥 들어가는가 보다 그런 어떤 추상적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보니까 제가 일선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은 서류 전형 자체가 경쟁률이 높잖아요. 작게는 20대 1부터 많게는 200대 1까지 되니까 일단 그 좁은 관문부터 통과해야 되겠다 해서 전력 투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서류 발표가 끝나고 바로 면접을 가는데 그 텀 자체가 매우 짧아요. 짧게는 2, 3일부터 길게는 뭐 한 20일까지 되긴 되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면접이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죠? 서류는 어떻게 잘 봐서 운 좋게 통과했는데 정말 면접관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면접의 비중은 거의 한 5, 60% 정도 두고 여기서 또 경쟁자들과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정작 나는 지금 서류만 준비하고 2, 3일 동안 면접을 준비하려니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자, 이번 수업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은 실제 모의 면접에 관한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뭐 서류 전형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그런 학생들이 그 모의 면접을 본 영상을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한번 느껴봅시다. 자, 다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스펙과 역량, 역량과 스펙. 실제로 어떤 것이 더 경쟁력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모의 면접 현장을 만들고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이력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총 2번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각 방의 면접 시간은 30분으로 정하고 변수는 거의 없도록 합니다. 모의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신랄하게 평가할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이렇게 긴장 가득한 면접이 시작됩니다. 기존 이력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A실. 추상적인 질문이 계속되는데요. 원산지가 뭐예요? 이렇게 외국에서 수출입 하다 보면 관세가 많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HRD와 HRM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학점은 낮으네. 재료공학 공부한과는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업무에 집중하게 할 건지. 이어지는 영어 테스트에 학생들은 진땀을 쏟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되겠습니다. I think I'm very good listener. My name is Seung Jae-jeong. My age is 27 years old. 그럼 B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역시나 당황한 모습. 스펙 위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영어에 대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죠? 연습 많이 하셨나요? 보니까 토익 점수가 좀 낮다고 생각하면서요. 이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학습을 별도로 안 하십니까? 10분 후 학생들은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두 번째 면접을 시작합니다. A실에서는 어떤 질문이 오고 갈까요? 보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소비자 질문들. 분석을 네.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네, 경험적으로 이렇게 캠프를 간다거나 실무적인 면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바로는 사실 현장에서 소비 트렌드를 유럽 여행에서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영어 스피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는 875점. 한 달 만에 150. 150점. 놀랍게도 영양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토익 점수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B실도 면접이 한창인데요. 이력서에 적힌 경험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리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리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인사 직무에서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핵심 강점은 뭐예요? 사회적 경험이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하고 채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생산성을 어떻게 기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 또한 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청소년 일자리 사업하기 라는 대열정에서 운영 지원 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일단 4학년 때 제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했는데 역량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이 원인을 빨리 찾고 해결하는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히말라야 등정은 안나푸르나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육박치료를 등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트레킹에 대한 정보를 여행에서 접하게 되고 이제 네팔로 넘어가서 이제 먼저 트레킹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단점을 지적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범함이라든지 도전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여 기존 이력서와 영양 이력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어려우니까 구직자도 좀 편하고 내가 어떤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그 구인자들도 어떤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데 일반 평가는 우리가 자꾸 캐물러야 돼. 진짜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근데 영양 평가가 있다면은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치관이 뭐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이력서를 쓸 때는 상황 행동 결과라는 뭔가 구체적인 제시된 상황에 제가 딱딱 들어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제 이야기를 풀어 쓸 수 있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영양으로 평가하는 거지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느꼈다. 문제점 해결되는 게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내가 회사에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회사에 기여할 거다. 이걸 보더라도 기업은 역량을 보든 이렇게 보든 역량을 봅니다. 어떤 형태로도 역량을 보기 때문에 역량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면접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기존 이력서에서는 아무래도 제 기본적인 스펙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았고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볼 때는 좀 더 제 안에 있는 그런 진솔한 모습들이나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영양 이력서 때는 제가 한 경험을 토대로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기업도 역시 잘못된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채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일단 역량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바뀔 거고 자기 스토리, 자기가 할 방향,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다 역량을 통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그 일반 이력서하고는 그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개인에 대한 그 철학이라든지 삶의 가치관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평가도 우리가 영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 6명 중 5명이 역량 이력서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펙과 역량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스펙과 역량은 진정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상호 보완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들도 저런 학생들처럼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왜냐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될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즉 40년의 인생, 뭐 물론 요새는 이직도 많지만 40년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순간이죠. 40년 연봉으로 치면 대략 한 평균 한 2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짜리 거래를 저 면접 보통 평균 한 명당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사이, 보통 그 기업마다 다르지만 또 뭐 깊숙하게 보는 데는 뭐 12시간, 2박 3일 면접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면접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을 한정된 시간에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릴 것 같죠? 여러분들도 사실 이 면접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생각한 거를 표현하는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말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학과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은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공학과에서 필요한 뭐 직무 이론이라든가 내지는 인성에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때 그 표현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가 지금 말을 원래 뭐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버벅거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저번 주에 자소서 질문 있죠? 그거를 필기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면접 현장에서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소서 내용이 부실하다 싶으면 그런 내용들이니까 좀 연습하는 시간을 미리 갖도록 합시다. 이 표를 보면 보세요. 필기와 뭐 서류,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비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의 비중이거든요. 근데 뭐 어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실무 면접 전형에서 46.6%를 비중을 두고 인재를 뽑는다. 두 번째는 어때요? 신입 채용 시 면접의 비중이 50.8%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면접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좀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의 종류예요. 면접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한 기업에서 보통 한 가지 면접, 예를 들면 개별 면접 한 가지로 가지고 실무진 전공 면접과 경영진 면접을 다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개별 면접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본인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2명 이상의 면접관들이 계시고요.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3명의 면접관이 들어가 계시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가장 연륜이 높고 직위가 높으신 분이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실무진에 관련된 그 직원분이 앉아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그 외부 면접관이 앉아 계세요. 그 채용 비리나 객관성에 대한 채용 절차에 대한 객관성 때문에 외부 면접관이 앉아 계세요. 그런 거를 약간 눈치껏 좀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이 면접 질문을 날릴 때는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스마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또 외부 면접관인 것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그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성 면접관이 많이 포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진은 주로 이제 전공 질문이나 왼쪽에 앉아 계실 것 같은 분은 이제 전공 질문이나 직무에 관련된 현업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개별 면접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룹 면접은 말 그대로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대다 면접이라고도 하죠. 면접관 여러분하고 여러 명이 계시고 지원자도 뭐 3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쭉 일렬로 앉혀놓고 보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 여러 명의 지원자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바로 그 자리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긴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게 되면 위축을 할 수가 있어요. 개별 면접은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옆에 분이 그룹 면접에서 좀 답변을 잘하거나 또 면접관한테 좀 칭찬을 받게 되면 좀 위축이 되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하면 또 다른 사람이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개별 면접과 그룹 면접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개별 면접이나 그룹 면접을 할 때 그 면접관들을 이제 질문하시게 되면 좀 뭐랄까요,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하시는 면접관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면접관 분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이 컨택으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시기적절한 답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그룹 면접에서는 옆에 사람이 질문을 받고 내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땅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음 질문 내가 예상한다고 지금 바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러면 옆에, 그러니까 질문하신 면접관 말고 옆에 실무진 면접관이나 인성 면접관이 본인을 보고 있어요. 답변하는 사람 옆에 사람 또 관찰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산만하구나. 옆에 지원자가 말하는 부분을 경청했습니까? 라고 바로 질문할 수 있어요. 옆에 질문에 답변하신 친구분 같은데 그 분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꾸 멍하게 있으면. 그래서 어떤 경청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에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면접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면접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핵심을 뚫고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 면접 유형은 PT 면접, 또 토론 면접, 또 경험 및 상황 면접이란 부분이 있어요. PT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표 면접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대략 뭐 1시간이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현업에 관련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시사성의 문제, 발표할 만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상식이나 가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문제들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파악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줘서 보고서를 쓸 수 있게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자 나가서 발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 발표한다거나 학교에서도 발표하는 수업 많이 하셨죠? 뭐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PT 면접에서 좀 유의할 부분은 그 PT 면접을 하는 중간중간에 면접관 분께서 질문을 중간중간에 툭툭 던집니다. 물론 발표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본적인 태도는 갖추다는 게 물론이겠죠. 근데 그 중간중간 질문 던질 때마다 흐름을 끊기면서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쓴 내용만 곧이곧대로 얘기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당황스럽게 생각해서 이거 내가 지금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답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지레 위축을 해가지고 멍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PT 면접도 여러분과 면접관의 교류이기 때문에 면접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면은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기회를 더 주신다면 열심히 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인성적인 면에서도 좀 깎아먹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면접관과 여러분과의 좀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 자, 토론 면접은 뭐냐? 토론이란 부분 여러분 주제 아시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갈라놓고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러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중간 사회자로 역할을 아예 지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찬반을 아예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 역할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찬성하고 싶은데 난 반대편으로 주어졌을 경우 거기에 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창의적인 능력 이런 거를 또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는 주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떤 시사적인 부분이든 그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든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을 미리 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런 정책은 예를 들면 저런 기술은 이쪽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 네거티브 효과가 있구나. 포지티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손으로 좀 써보고 아니면 거울 보고 말로 해보든가 중얼중얼 계속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험 및 상황 면접. 경험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또 뭐 학창 생활이라든가 팀 조직 생활, 또 뭐 인턴에서 뭐 회사 생활, 또 알바 생활 등등 경험했던 거를 근거로 얘기를 해보라. 이런 면접 상황이에요. 경험 질문이라고도 하고 상황 질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상황 면접은 뭐냐면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 반도체 설비라든가 반도체 어떤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기술적으로. 이 상황이죠, 상황. 내지는 뭐 고객과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 하청업체와 어떤 의견 다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상황 면접이 상황 면접. 쉽게 해서 이건 직무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직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접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각 그 면접 유형별로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면접 종류에 직무 역량 면접과 인성 및 경지 면접이 있어요. 그 직무 역량 면접은 보통 1차 면접이라 그래서 실무진 면접이라기도 하고 인성 경영지 면접은 뭐 말 그대로 임원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관련 스펙, 관련 자격증, 관련 연구 내용을 토대로 우리 회사 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물인지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고요. 또 인성 경영지 면접은 말 그대로 좀 약간 인성 경영지 면접 볼 때는 말 그대로 임원분들이 오셔서 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기본 자질 또 인지상에 부합하는지 각각 개개인의 사고와 태도 등등 특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면접장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회사 중에 10군데 중 7, 8군데는 자기소개를 시켜요. 이거 저번주에 우리가 배운 자기소개서 있죠? 물론 자기소개서는 어떤 질문의 패턴이 한 6가지나 5가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 근데 이 1분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셀프 인트로덕션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자기소개가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분들 사적인 모임들 있죠? 거기서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소개 하듯이 그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사실 1분 자기소개도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첫인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1분 자기소개라고 한 이유도 시간이 너무 길어도 지루하고 너무 짧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대략 한 1분 정도 자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원고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어떤 통계에서는 지원자가 문 열고 들어와서 앉기 전까지 한 50% 결정되고 나머지 그 사람의 자기소개를 하면서 목소리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의지, 열정, 자세 등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면접관들이 약간 관상 보듯이 너무 많은 면접들을 보니까요. 또 그 회사에서 20,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 특성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젊은 신입사원들을 봤을 때 말 그대로 뒤통수만 봐도 저 친구가 잘 하는 친구인지 안 하는 친구인지 알 정도의 어떤 그런 도사들인데 1분 자기소개서만 들어도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어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기소개 1부는 A4 용지 대략 한 400자 내외를 작성해 가지고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탑워치 찍어 가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효과적인 자기소개법을 3가지 테마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1분 안에 400자 내외의 원고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틀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회사가 바뀔 때마다 그 주요 틀은 유지하고 중간중간에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자,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자기소개 3가지예요. What, Why, How to. 무슨 얘기냐? What, 너는 누구냐? 너 뭐하러 왔냐 여기?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What, 너는 뭘 잘하냐? What. 그리고 Why, Why는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 왜 왔니 여기를 도대체? 넌 삼성에 왜 왔어? 너는 SK 하이닉스 왜 온 거야? 물어보는 거죠. How to.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 너에게 지워진 직무라든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래? 이런 부분 3가지예요. what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무엇인지, 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 깊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여러분들 전자전공생이잖아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꼭 하라고 한 거 자격증 따라 그랬죠. 쓸데없는 자격증 말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저는 전자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지는 전자산업기사, 전자기능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에 대해서 익스프레션 하는 거죠, 직무적으로. 그리고 3번째, 저는 예를 들면 뭐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동호회 뭐 장 역할을 맡아서 어떤 리더십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학교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을 돕고자 배려하고자 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럼 직무에 대한 어떤 기본 요건도 갖추고 있고 인성에 대한 어떤 기본 요건도 갖추고 있겠구나. 좋아. 그럼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아, 삼성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내가 선망하고자 하는 원래 가고자 했던 기업이었고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 저를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봐도 아니죠.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들어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뽑아야 할 이유예요.
제가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전자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갖고 있고 나는 인성적으로도 리더십이 있고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이라는 회사, SK하이닉스라는 회사의 비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의 인재상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여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좋아. 그럼 네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지원 동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How to에 대한 대답까지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포부로 갖고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3년,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시대가 막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크도 많지만 그에 따른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위치가 선도해 있는데 여기 부분은 강화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약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시장 선도에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당사의 일원으로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과 자신감 또 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열망이 모호한 게 아니고 딱 3가지 테마로 인해서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숙지를 해주시고 이게 자기소개서를 어떤 원고를 세세히 문장을 써서 문단을 맞춰가지고 모범답안처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외워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다 떨어뜨려요, 그냥. 예를 들면 자기소개는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은 이미 다시 다음 면접자 자소서 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외워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어떤 분위기와 이 회사의 어떤 이미 그 회사의 일원이라는 느낌으로 가셔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원고가 일단 필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각색을 해서 이게 몸에 배어나야 돼요. 배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자기소개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기소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든 면대면 1대1로 내지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 발표를 한번 시켜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자, 요 정도로 알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전략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 중에 면접 복장이 또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치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는 듯이 아니면 무슨 탤런트가 된 것처럼 뭐 막 잘생겨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뭐 예뻐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패션쇼에 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 복장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면접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아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스타일이 그렇게 편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확률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그래서 면접 복장은 신뢰감을 주고 정직한 느낌의 복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차분한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이미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튀지 않고 또 뭐 밝은 원색이나 뭐 화려한 느낌의 의상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 면접자와 여자 면접자의 어떤 약간 뭐 어떤 면접 의상에 대해서 좀 약간 노멀한 좀 약간 해야 될 어떤 표준이 있어요. 표준. 의상, 구두, 헤어,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때만큼은 그러기 싫어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저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의상은 가급적이면 남자분들은 좀 진한 색 정장의 하얀 와이셔츠가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마찬가지로 흰 블라우스에 그 원피스보다 투피스가 좀 더 액티브해 보이고 안정적이해 보이고 전문적이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는 넥타이를 매게 되는데 넥타이도 깔끔한 단색이 좋고요. 또 여자분들은 투피스가 그 색깔이 각각 다르면 안 되고 가급 좀 색깔이 좀 통일되는 방향으로 맞춰야 되고요. 치마 길이 역시 조심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구두는 그냥 검은색으로 하세요. 불안하지 마시고요. 그냥 검은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자분들도 너무 높은 굽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블랙, 검정색이 좀 베이직한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로 하시고, 남자분들이 염색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무슨 게임 회사라든가 스타트업 같이 뭐 그런 뭐 특성이 있는 회사들은 뭐 그게 구애받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들은 염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자도 약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는 게 좋아요. 긴 머리를 그냥 풀어 헤치고 그냥 가면은 좀 뭐랄까요, 아름다워 보이긴 하겠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 맞는 그런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는 좀 그날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시계는 착용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인
자, 면접 복장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 시청 잘 하셨죠? 자, 저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그날은 모든 총체적인 전략을 다 세워서 면접을 잘 봐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구두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완벽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20, 30년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또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실전 면접장에서 실제 가면 이런 자세 등이 있는데, 이 자세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엉덩이를 의자 끝에 등받이에 완전히 밀착을 시키세요. 그래서 거의 90도 각도를 유지하시고, 그 면접자들 손을 보면 계란을 쥔 것처럼 무릎 위에 살포시 자연스럽게 얹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저런 상태가 좋습니다. 보기에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요. 그리고 마치 뭐 군대에서 각 잡듯이 강목처럼 팔을 두 개를 쫙 펴고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긴장된 자세 말고요. 그 엉덩이 끝부분을 의자에 붙이고 팔은 편하게 무릎에 얹어서 가지런히 놓는다. 다리는 너무 쩍벌 하시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처럼 저렇게 의자의 평행선 맞춰가지고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가슴을 좀 펴고 턱을 당겨서 좀 거만해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주셔야 되고요. 또 가슴을 펴서 자신감에 넘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에 대한 부분은 역시 계속 우리 수업하시면서 5월 25일 주에 우리 만나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 면접을 제가 볼 겁니다. 그때 자세 체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차도 역시 반가운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봅시다.